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금액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야, 일단 휴전하자. 휴전도 강제 휴전이에요. 평화협정에도 강제예요.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나토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 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유럽도 바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푸틴은 웃고 신났잖아요 지금. 왜냐? 러시아,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할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큰 목표는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유리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고요. 전투를 최소한. 그러니까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이면 가장 빠른 전쟁의 방식은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푸틴 대통령은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그 면적의 크기가 대략 남한 정도 면적이 돼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과 지하 자원들이 다수가 매장이 돼 있고 시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크림반도,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일으켰던 이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회랑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전쟁을 끝내면 푸틴 대통령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는 그 조건을 줬어요. 네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해 줄게.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푸틴 대통령은 흐뭇하게 웃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의 5분의 1을 잃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은 지금 없어요. 무기를 더 줘서 푸틴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 더 오래 가잖아요. 젤렌스키는 약자거든요. 왜냐? 미국과 유럽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딱 한마디가 있죠. 더 무기 안 줄 거야. 여기서 끝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압박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더 이상 지원 없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뭐냐?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안 했거든요. 꽤 됐습니다. 거의 1년 돼갑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전시여도 선거를 해야 돼요. 물론 전시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시여도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전시를 이유로 선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헌정상,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헌정상 선거를 안 하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 선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힘들다. 영토를 잃어도 좋으니 전쟁을 그만두자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거든요.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고 젤렌스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은 푸틴은 흐뭇하죠. 푸틴의 입장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안 해. 왜냐? 이미 2014년에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로 친러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로마이단으로 쫓겨났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 혁명, 민주화 혁명이 유럽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러 대통령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친러 대통령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합법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젤렌스키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푸틴에게는 이만하면 됐지? 오케이. 젤렌스키에게는 너 힘들어? 나 그만둘 수 있어? 너 안 그래도 합법성 없어? 이게 지금 말싸움. 그럼 젤렌스키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불행하게도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 무기 공급을 끊으면 그날로 전쟁은 끝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유럽, 나토도 도와주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전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요.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모든 대부분의 정보를 미국이 주고 있거든요. 인공위성과 감시자산을 끊어버리고 무기 지원 끊어버리면 유럽은 혼자서 감당을 못해요. 이러면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미국이 처음에 참전 안 하잖아요. 나 안 하고 싶어 이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다르죠. 왜냐?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푸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푸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나쁜 짓 해도 이기면 통하는 거야. 다음번에 또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유럽은 불안하죠. 유럽은 트럼프가 싫죠. 어떻게든 푸틴이 이긴 형태로 끝내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 들어간다든지 무기를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뮌헨 안보회의가 미국과 나토가 으르렁거리는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나토가 싫어하는 모든 얘기를 미국은 했고, 벤스 부통령 심지어 유럽의 내정까지 니네들 왜 구구 단체들 다 탄압해? 우익단 탄압해? 유럽은 아니거든요. 그럼 니들 너 동맹 맞아? 미국? 이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얘기는 했어야 돼요. 트럼프는 피하 구별이 없어요. 미국에게 이익이 되면 간섭게 다 내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익이 안 되면 그린란드 덴마크령이거든요. 나토 가입국 동맹이거든요. 그린란드 나 가질 수도 있어. 캐나다 이웃이잖아요. 우리 지금 한미 관계보다 더 커요. 근데 캐나다 보고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주로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거죠. 이 무서운 현실, 트럼피즘의 현실에 대해서 냉혹한, 그러니까 국제 질서 밑에 있는 선악이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은 선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치 충돌도 아니에요. 이해관계와 복잡한 역사적 원인들이 충돌한 거거든요.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피즘이라는 현실을 적어도 4년 동안 마주해야 되는 걸 명확하게 지금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거든요. 안보도 돈으로 환산해요. 동맹관계 돈으로 환산해요. 그러면 뭐 700조, 760조 이런 얘기 나오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금액을 그 없던 일이야로는 안 할 거예요.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냥 무상 지원, 그중에는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그 암묵적으로 무상 지원했던 부분까지도 다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재건 과정에 이라크 걸프전도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 재건 사업을 미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이제 떡고물을 챙기려고 하겠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자원들 있죠.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선점권, 벌써 히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강제로 끝내고, 그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건 평화협정이에요. 평화협정을 하면 끝나요. 우리는 남북 간에는 평화협정이 없어요. 정전협정만 있어요. 휴전협정. 평화협정을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평화협정의 1조가 뭐냐? 영토 정리, 합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교환, 피해 보상, 관계 개선.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러우 간에 그게 불가능해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래 너 가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은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휴전은 쉽죠. 이 불안한 휴전. 일단 휴전하자. 이건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전협정 같은 휴전협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유럽도 바뀔 거예요. 이제 안보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 이것만 남는 거죠. 경제적인 관계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라는 천문학적인, 러시아는 재건 안 하나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인데 여기가 재건 수요가 더 커요. 거기서 주요 전투가 벌어졌으니 여기가 초토화됐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게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휴전도 강제 휴전이에요. 평화협정도 강제예요.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나토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 될 거예요. 지금 푸틴은 웃고 신났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푸틴의 입지가 아주 넓어져요. 왜냐, 푸틴은 사실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왜 이런 전쟁을 만들었어? 우리들 피곤해? 러시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인정해주면,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한 게 옳았지? 하고 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이권도 미국이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할 거거든요. 나토하고 러시아는 계속 으르렁거리겠죠. 왜냐?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근데 푸틴하고 트럼프는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제재 해제는 안 해줄 거예요. 만일에 불안한 휴전협정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다 풀어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져가고 러시아에서도 가져가고. 트럼프는 그러겠죠. 국민들한테. 거봐, 내가 전쟁 끝내고 우리 이익 많이 생겼지?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젤렌스키의 애국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젤렌스키의 생각은 전쟁 이전, 2022년 2월 24일 이전으로 돌아간다가 최고의 선택지죠. 그럼 젤렌스키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으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불가능하죠. 그걸 푸틴이 받을 리가 없죠. 만일에 그 정도까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도 전쟁이 불리하면 그때는 핵단추를 누를지도 몰라요. 푸틴으로서는. 왜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푸틴이 진 거거든요. 그럼 푸틴이 실각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이 용서 안 해요. 그럼 이 첫 번째,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전쟁 이전으로 젤렌스키 꿈은 이건 꿈이에요. 꿈일 뿐이에요. 두 번째, 젤렌스키도 현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대부분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나토 가입시켜 준다면, 그러면 5분의 1 뺏겨도 나토 회원국이니까 러시아가
더는 되들지 못하죠.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왜냐, 이 두 번째 안이 아주 많은 의미를 함유하는 게, 나토 헌장에 보면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 가입이 안 돼요. 왜냐, 전쟁 중인 국가가 나토 가입하면 나토 헌장에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일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가 나토 가입되면 나토 전체가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를 포기하는 순간 분쟁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나토 가입 조건이 되잖아요. 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은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그러면 땅 떼준다고 해서 분쟁 끝났다고 얘기 안 하죠. 계속 전쟁할 거야 그러겠죠. 그다음 전쟁의 원인 중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었거든요.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에요. 왜냐?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지도는, 영토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보면 돼요. 이 다리를 누가 갖느냐? 유럽이 가지면 러시아 심장부를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기는 거고, 거꾸로 이 우크라이나라는 다리를 가지면 유럽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다리를 러시아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든 러시아든 그 누구도 이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나 나토 가입할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원인이에요. 돈바스 지역의 그 내전이, 친러 분리주의자의 내전에 대한 명분으로 러시아 주민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들 보호, 그 다음에 젤렌스키 정권의 탈나치와,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정권을 나치, 네오나치를 규정을 했거든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오나치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한 뿌리가 나치예요. 왜냐, 다는 아닌데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이렇게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일단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분리,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는 내 영향권이야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1917년 볼셰비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어요. 독립을 선언해요. 그런데 레닌이 이걸 강제로 우크라이나를 소련에 편입을 시킵니다. 요때 이 우크라이나 안이 갈라져요. 볼셰비키파, 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요 내전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어요. 많이 피비린내가 나요. 상처받았겠죠? 두 번째, 스탈린 시기.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식량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걸 강제로 농업에 집산화하면서 수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또 수백만 명이 해외로 떠나요. 이걸 홀로도모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기억에는 러시아 하면은 자기들을 학살하고 탄압한 기억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들어오잖아요. 점령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드니프르 강이 흐르거든요. 가운데는 아니고 한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은 러시아 쪽, 3분의 1은 우크라이나 쪽. 이 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 동쪽, 러시아에 붙어있는 쪽은 러시아계가 많거든요. 이건 친러시아계가 많아요. 이 상황에서 히틀러가 들어오니까 친나치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치에 협력해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계 유태인들을 많이 죽여요. 찾아서. 그러니까 이 나치즘의 뿌리가, 한 뿌리가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살짝 섞여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14년 돈바스 지역의 친러계 분리주의 러시아 주민들이 내전이죠. 법적으로 내전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조우 연대, 아조프 연대라는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기서 포로 고문하고 학살하고 뭐 유엔에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 아조프 연대 이 마크를 보면 나치가 사용하는 하켄크로이츠하고 똑같아요. 물론 하켄크로이츠가 나치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유럽에 있던 고대에 내려오던 문양을 쓴 건데, 어쨌든 나치, 심지어는 나치하고 똑같은 깃발도 들고 사진 찍은 아조우 연대도 있어요. 초기에는 아주 나쁜 집단이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는 해체해서 편입했고 그다음부터는 안 그랬어. 그런데 어쨌든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네오나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많이 과장은 했죠. 우크라이나를 네오나치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안에는 러시아가 싫거든요. 오히려 이 자기들을 해방했던 나치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일부예요. 다는 아니지만.